맞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이 순국 선열의 날이에요. 묵념. 자, 조상님들이 우리를 좀 지켜주길 바라고요. 해외 증시는 혼조세 양상 약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변동성 구간 당분간은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유럽 증시 일제히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장 초반에 많이 빠졌다가 후반에 조금 올라왔어요. 그게 저가 매수가 유입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희망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또 AI 쪽에 통큰 베팅, 기술주 투자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AI에 특히 구글을 몰라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구글하고 AMD만 콕 집어서 말씀드렸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제가 조금 일찍 보는 감은 좀 있지만, 미국 증시 쪽에서 AMD, 구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쪽만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보실 분들은 그런 거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 요소들이 생겼어요. 즉, 이건 좋은 소식은 아니죠. 금리를 인하해야지 좋은 건데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많이 약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 19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리나라는 20일 새벽이죠.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좋다고 얘기가 되고는 있어요. 실적이 좋게는 나오더라도 전망치가 이상해져 버리면 좀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만기 다음 날이라서, 매수한 것들을 던지는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매도가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 우리는 밑에서 받아줄 만한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서 저가 매수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 개판으로 나오면, 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긴장감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 관리 좀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제가 뉴스를 몇 개 뽑아 오긴 했는데 몇 개만 좀 볼게요. 뭐 여기 보니까 엔비디아 추격자 AMD가 올해 주가 2배 급등했대요. 근데 2배 급등했는데 사실 급등하기 시작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 동안 봤을 때 그 정도 올라온 거지 최근 들어서면서 급등을 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자, 엔비디아 말고 AMD를 사야 한다라는 이유, 그다음에 구글의 알파벳을 사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리사수가 AMD 실적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치 발표하면서 급등한 모습 좀 있었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최고의 경쟁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물론 이제 영원한 2인자 역할을 계속 해왔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뭐 뒤집어지려면 뒤집어질 수 있는 거겠죠. 지금 하이닉스가 뭐 시총 1등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물론 AMD가 이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시총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 속도 면에서 본다면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성장 속도 더 빠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시기이긴 한데 AMD는 그동안 못 올랐고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는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가 못 올랐기 때문에 반대예요. 지금은 엔비디아 투자보다는 AMD 투자가 더 나은 편이고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투자가 더 나은 편이다. 이렇게 성장 속도에 따라서 또는 주가 상승 속도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가 좀 다르다. 뭐 그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더 커지겠죠? 그리고 AMD의 데이터 센터 칩 시장이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와, 대박인데요. 자, 거기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애들이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HBM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박터지게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한테는 무조건 수익이에요. 무조건 이득인데 문제는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그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AI라는 좋은 그런 먹거리에서 밀려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소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매도를 싹 쳤죠. 다 매도를 했고 삼성전자만 비중을 좀 줄여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삼성전자가 좀 비중이 많아서 뚱뚱했잖아요. 이거 3분의 1
잘라내고 이제 조금 비중 줄인 상태로 일단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내려와서 저점권 지지되고 다시 올라서기 시작한다면 뭐 삼성전자는 사지 않을 수 있더라도 소부장 정도는 다시 재매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직 AI는 네, 뭐 고평가다 거품이다 얘기 많지만 아직 멀었어요. 네,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끄떡 없을 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고요. 조금 더 미쳐야죠. 네, 조금 더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조금 더 미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AI 관련한 부분들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통한 일시적 매도, 그 다음에 다음번 기회에서 다시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황을 네, 빼놓지 말고 잘 들으세요. 언제 다시 들어갈지 모릅니다. 네, 언제 다시 매수를 또 하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방송 잘 들으세요. 네,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연결고리 하나 더 볼까요? AI 거품 논란에도 버핏은 베팅했다. 이게 약간 소름 돋는 얘기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뭐 챗 GPT, 오픈 AI나 뭐 구글, 뭐 저는 이제 모든 AI를 다 써봐요. 네, AI 신규로 나오는 어떤 솔루션 업체라든지 뭐 등등등 다 써봅니다. 뭐 그 영상, 뭐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AI 플랫폼.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AI를 통해서 많은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그 소식이 들려오면은 바로바로 써보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비싸요. 구독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네, 쌀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한우로 먹고 있습니다. 고기 먹어요. 쌀이 없어서.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죠. 자, 아무튼 AI를 이렇게 써보면 여러분들 뭐 챗GPT만 그냥 AI를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로 보시는 분들은 챗GPT가 더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AI 쪽 그런 뭐라 그럴까 추론? 이쪽 부분 본다면 챗 GPT가 제가 생각해도 가장 우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친화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센 것 같은데 AI에 대한 종합 플랫폼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구글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 구글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뼈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네, 예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네, 굉장히 신박해요. 굉장히 멋있어. 잘 될 것 같아. 근데 뭔가 땡기진 않는 그런 느낌 있죠. 그 그록은 약간 그런 상태고 뭐 코파일럿이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분들 쓰시는 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미나이냐 챗 GPT냐 요거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챗 GPT가 1등, 제미나이가 2등.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오픈 AI가 최고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소라2가 나오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게 엄청나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종합 플랫폼으로 들어가 버리면 구글을 따라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은 AI라는 이 평가 속에서는 구글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네, 지금 이 구글의 이런 행보,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오렌 버핏이 이제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을 다 팔았어요. 애플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애플은 AI 쪽에서 너무 뒤쳐져 있어. 그래가지고 얘네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워렌 버핏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플을 매도했어요. 네, 그냥 거의 다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을 신규매수했는데 알파벳을 사야 되죠. 알파벳을 그래서 이 회장의 마지막 베팅은 구글 알파벳 들어갔다. 6조 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야, 대단한 거죠. 6조 3천억.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워렌 버핏이 이 구글 알파벳을 사면서 한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기술주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가장 네, 후회되고 가장 네, 잘못했던 투자가 구글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뭐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네,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AI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분석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메타도 그때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얘는 조금 다른 선으로 삑딱선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개된 게 없어요. 기업들한테만 공개되는 게 있어서 그 성능이 좋다고는 하는데 일반인이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용을 못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메타도 일단은 뭔가 플랫폼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가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조금 뒤처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치고 넘어가가지고 제가 아마존에서 그 서버로 해가고 나가는 AI를
가장 먼저 사용했거든요. 그게 가장 뭐 앞서 있었어. 그 당시에는요. 그게 한 1년 반 전인가요? 네, 그때였던 거. 그 AI 쓴 지 되게 오래됐네요. 한 1년 반? 네, 1년 반도 됐죠?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이제 이걸 북적북적 하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썼는데 그때 아마존 서버를 이용한 애들이 엄청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구독료가 네, 1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때 150만 원인가? 네. 아무튼 네,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한 반값 정도만 줘도 그거보다 훨씬 성능 좋은 것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존이 좀 뒤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I 쪽으로 본다라면 아마존, 메타, 여기는 지금 저는 살짝 밀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동안 달렸죠. 한동안 잘 달렸었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네, 거의 완전히 뒤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 네, 챗 GPT 쪽이니까 이제 오픈 AI 뭐 그쪽이라 보시면 되고 중국 거는 저는 안 씁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의 부분이 있어서 중국 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굉장히 네, 신박한 애들이 많아요. 굉장히 뭐 이런 것도 돼?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딥시크 사태 이후로는 중국 거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것만 사용하니까 미국 쪽에 대한 부분도 보면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하기 가장 좋은 곳이 알파벳, AMD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그때 말씀을 미국 쪽 주식에 투자 그때 누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알파벳, AMD 전 두 개만 일단은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고 뭐 조금 더 확장하시려면 메타 정도까지는 네, 메타까지는 우리가 봐도 되지 않을까. 네, 테슬라도 전기차 이미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테슬라도 지금 제가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그록이요. 그록.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죠. 그록. 요것도 굉장히 네,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근데 뭔가 좀 아쉬워요. 네,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더 발전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해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AI도 안 써봤으면서 AI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최강자는 엔비디아가 맞아요. 엔비디아가 맞고 엔비디아가 이제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상승의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상승의 규모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도 계속 성장하겠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온 애들이 아마 구글, AMD 이런 쪽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마이클 버리는 네, AI 거품이다 해가지고 공매도를 쳤다가 네, 헤지펀드 문 닫아버렸죠. 그래서 요거가 지금 오히려 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글쎄요, 잘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주가가 한번 크게 흔들렸는데 밑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들이는 형태. 구글은 이제 시간에서 좀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버핏이 투자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오히려 네, 이 조금 떨어지려고 그러면 저가에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단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뉴욕 증시 한번 잠깐 볼게요. 이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네, 혼조 마감입니다. 그래도 아침에 떨어졌다가 대부분 다 올라와가지고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야, 죽었다. 월요일에 죽었다 그랬는데 다행히 저가 매수대로 올라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테슬라, 뭐 저거 있잖아요. 마이크론. 네, 이런 애들도 조금씩 다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나오네요. 3.39%까지 급락했다가 약보합으로. 반도체 지수는 좀 떨어져서 끝났긴 했어요. 그래도 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대신에 변동성은 피하기 어렵다. 왜냐면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변동성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뭐 특이한 부분들은 별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연준 쪽 관련해가지고 계속 매파 발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기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 주 전략은요, 주 초반, 오늘, 내일,
수요일 정도까지도 네 아마 변동성 구간에서 좀 재미없겠죠. 뭐 크게 오르진 못할 것 같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찔끔 그래서 변동성 계속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슬슬 조금씩 내린다거나 뭐 큰 폭의 폭락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까지 안 되고 눈치를 좀 볼 것 같은데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와버린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일단 주 초반에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매수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는 조금 네 천천히 좀 가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을 좀 보고 네 그다음에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는 조금 재미없거나 지루한 형태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투자처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잖아요. 뭐 제약이나 바이오 이쪽에 관심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뉴스 하나 나온 게 뭐냐면 금융지주, 증권주 장투 혜택을 보지 않을까. 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도 같이 준대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해줘야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투자 기간 10년 보유하고 있으면 뭐 비과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파격적인 것이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해가지고 이제 뭐 금융주, 지주사들만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그런 거 있는 건 좋은데 지금이 과연 투자할 만한 위치냐라는 거죠. 왜냐면 은행주 같은 경우 배당 높은 애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금융지주사들 있기는 있을 건데 증권주도 마찬가지겠죠. 있기는 있을 건데 대부분이 주가가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근데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배당 성향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1,000원 배당 주던 것이 주가 뭐 100%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2,000원 배당 주지 않거든요. 올라봤자 1,100원이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한 8% 배당을 받던 거라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4%, 3%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 제가 계산 많이 해드리지만 3%밖에 배당 안 나옵니다. 그것도 네, 분기 배당이잖아요. 잘라서 치면 0.7%? 네, 분기마다 받는 게. 그럼 뭐, 진짜 눈곱만큼 받는 거예요. 이게, 뭐, 기아나 현대차보다도 더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기아, 현대차 이런 것들은 최소 못 받아도 6% 정도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은행주보다 더 많이 주는데 왜 은행주를 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배당 성향이 30% 이상 정도만 되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 기아나 현대차 이런 것도 배당 성향 지금 30%다 넘죠? 네. 뭐 전혀 네. 왜? Y 은행주를 사는 거지? 왜 금융지주를 사는 거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보통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어쩌고저쩌고 금융주, 증권주, 뭐 이렇게 금융지주사 해가지고 지금 뉴스나 이런 데서 막 이야기하죠. 뭐 다른 사람들 많이 얘기하지만 물론 개 중에 배당률이 높은 애들이 있어요. 8%대, 7%대 그런 것들도 있어.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하셔도 됩니다. 진짜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에 더 많이 몰려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투자하실 때 반드시 배당 성향도 따져봐야 되지만 내가 실제로 지금 현재 매수하게 되면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배당 시즌이 됐을 때 배당 그거 받으려고 붙어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고배당주들은 다 고배당으로 넘어가거든요. 수급이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당 3% 주는 거고 5% 주는 거고 뭐 사실 거예요? 5% 주는 거 살 거 아닙니까? 배당 주니까. 네. 배당 성향이 확장된다. 근데 얘도 배당 성향 같이 확장한대. 그럼 뭐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격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 성향이 높은 애들. 시가 배당률이 높은 주식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배당으로 돈을 벌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수혜를 보는 건데 지금 네. 일부 은행주나 일부 네. 금융지주사들 또는 증권주들 지금 대신증권 이런 거 예전에는 10% 넘게 배당 줬는데 지금 몇 프로 나오죠? 네. 뭐 계산해보면 다 아시잖아요. 물론 적은 배당은 아닙니다. 배당 뭐 2% 3% 준 애들 뭐 세고 셌어요. 근데, 은행주는 무조건 고배당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항상, 네. 시가 배당도 따지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 몇 개만 좀 해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논란들 많은데,
변동성 장세에서는 사실 그런 거 별 의미 없으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는데 먼저 집중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시는 데 집중하시고요. 뭐 시장 흐름은 일단 보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따가 9시에 무방 있으니까 9시 무방을 또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런 조카 18세 크레파스 신발끈 이런 거 욕도 좀 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같이 열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 이따가 9시에 다시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번 힘내보자고요. 잘 되실 거예요. 성투사와 함께잖아요. 잘 되실 거니까 모두 기운들 내시고, 자, 오늘 변동성과 싸워서 이기는 좋은 날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조금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